네, 선생님들 오늘 우선 그 옆에 앉으신 분들 누구신가 궁금하신 선생님들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신임교사 선생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박문숙 선생님, 김은영 선생님, 이정대 선생님, 이경화 선생님, 김문식 선생님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어에는 5분 예사를 들으셨고요. 아직 한 분을 더 모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되신 분 오신 분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강일리 선생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강일리 선생님은 들고 가방을 맡게 되실 거고요. 박수로 주세요. 네, 우리 강일리 선생님은 영어 영문학과 전공하셨죠? 네, 이렇게 하시고 아주 콜롬비아 대학에서 또 석사를 하시고 아주 유명하신데 우리가 사실 그 소수만에는 그 영어를 잘 설명해 줄 선생님이 필요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동희 선생님 오셨죠? 네, 원동희 선생님. 자, 원동희 선생님은 우리 자녀를 입학시키러 왔다가 제가 들었습니다. 또 여기서 수학교사 경험도 있으시고 또 아주 그 한국 학교 그 경험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제가 어제 부탁을 드려서 공선화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종욱 선생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선생님 오셨나요? 예, 정명 선생님이 조금 늦으실 것 같습니다. 아침 일을 하시기 때문에 10시에 끝나고 오시면 조금 늦을 것 같다 그랬는데 너구리반 그 정명 선생님 맡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봉준 선생님 안 오셨죠? 김봉준 선생님은 지금 유주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계신데 역시 그 손다리반 그 한국교원대학을 나오셨고 교사생활을 하셨고 그래서 김봉준 선생님 모시고 알려주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박경진 선생님 남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대나무반 맡기로 하셨는데 이분이 오늘 이사를 하신대요. 몇 달 전에 계획된 것부터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신임교사 연수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시면은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화 선생님 이번에 장찬영 선생님하고 안민숙 선생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 선생님 구하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또 마침 그 국악을 하시는 김희진 선생님을 모셨어요. 이분은 국악인데 어떤 국악을 전문성 있는 걸 가르치는 것보다도 애들을 데리고 국악의 리듬이라든지 기본적인 걸 노트를 통해서 그 교육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특활 교사들, 특활 시간표를 보면은 아주 제일 어린 반에 국악 요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김희준 선생님 새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종이접기를 최진욱 선생님이 새로 해주시겠습니다. 남자 선생님 오면 세배로 환영하죠. 저희 남자 선생님이 참 귀해서 여기 이곳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중간에 또 많은 분이 또 오셨다 나가시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좀 오랫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운타운 있었던 일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그 낙스의 그 학술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콜로라도에 있는 덴버에서 열렸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이건주 선생님, 정혜주 선생님, 박문혜 선생님 그렇게 참석을 했고요. 그 밖에 안은영 선생님하고 임수영 선생님이 참석을 했는데 이 두 분은 학교에서 간 게 아니라 협의해서 갔고 우리 학교에서 이제 학교 대표로 하신 분은 분들은 그래서 많은 거를 아주 이번에 배우고 왔고요. 저는 특히 하루 먼저 가서 7월 13일에서 14일까지 이번에 처음으로 학교 운영자 워크숍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1박 2일 동안에 30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선 많은 거를 의논을 했는데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정말 배울 점이 많았고요. 특히 그 역사 교육 같은 거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했었고요. 제가 이제 이번 학년도를 하면서 많이 적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안은영 선생님은 작년에도 가셨었는데 올해 또 가셨어요. 그 이유는 작년에 너무 그 강의가 평이 좋아서 올해는 협의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안은영 선생님이 3인반 강의를 하셨는데요. 올해 역시 아주 굉장한 아주 호평을 받고
이제 명실공히 아주 명강사로 소문이 나서 이번 8월 말에는 그 보스턴의 그 지역 협의에서 또 초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스턴에 가서 또 강의를 하실 겁니다. 우리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부탁드릴 거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사장님이 새로 다시 이제 연임을 하시게 됐는데 이사장님 그 계획 중에 우리 학부모들이 조금 많이 인볼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두 분을 추천해 드렸더니 한 분은 하신다고 하시고 또 한 분은 조금 생각해 보신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학교를 잘 아시고 또 많은 사랑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학부모들이 영입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들 가운데 이 학부모는 진짜 한번 이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윤정원 선생님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은 승낙을 해주셔서 그분을 해주시기로 했고요. 하여튼 저보다도 그 학부모 컨택은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니까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애가 3명인데 부모가 너무 열성적이다 또 이사회 서포트 할 만하다 하면 저한테 주저 말고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지금 그 전체적으로 받으셨죠? 그 명단을 받으셨는데 거기 미등록 학생이 있어요. 미등록 학생은 등록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곧바로 미등록 학생들 전부 전화를 해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등록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쭉 돌리세요. 그래서 등록한 학생들은 부모님하고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등록을 안 한 학생은 왜 안 하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또 권유도 해주시고 우리가 이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다니다가 싫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부모가 지칠 때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를 극복하고 10년을 다니면 뭔가 확실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부분은 그거를 이겨내고 계속적으로 다니겠고 그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그 졸업반 담임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 없는 학생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만둬요? 알겠습니다로 끊지 마시고요. 꼭 좀 그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등록을 하게끔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요. 네. 그리고 어저께 영사관에서 제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 1년에 한 번씩 우리 애들한테서 토픽 시험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그 저조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학생들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낙서 가서 보니까 이 토픽을 굉장히 많이들 이용을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애들한테는 이제 이게 실시된 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인식이 부족하고 또 그런 면이 있는데 워싱턴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 가지고 졸업 기준을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교는 뭐 레벨 얼마가 돼야 졸업이 된다. 레벨 1을 뭐 통과를 해야지 뭐 중급반 간다. 이런 상당히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저도 매치게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 토픽은 토플이나 마찬가지로 어디 가서든지 한국어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공부한 이상은 이런 한국어 실력을 인정받는 게 학생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이메일을 갖다가 오늘 오후에 선생님들한테 전부 포워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금 새 학생 이메일은 모르지만 작년도 거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학부모한테 보내시면 등록이 8월 며칠인지 등록 날짜가 많이 남지는 않았으니까요. 등록을 하고 실시는 10월 달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맨 처음에 저희가 올해 학사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큰 변화는 없지만 올해 개학이 8월 13일이에요. 그 이유는 작년에 우리가 딴 학교보다 일주일을 먼저 했었는데 그 이유는 항상 저희가 먼저 했던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 저희 학교가 고학년이 상당히 많거든요. 단학기에 비해서. 그런데 5월 달에 그 되면은 이 고학년들이 AP 시험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그런 거 학생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빨리 그 학교를 끝내주는 그런 그 입장이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해보니까 이 레드로프 미들스쿨이 개학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니까 많은 불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가 수업하러 갔더니 그 반 담임선생님, 홈룸 선생님이 우리 반 데코레이션 하러 왔는데 뭐 좀 아주 불편해하시고 그래서 올해는 균열 카운트 개학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8월 13일날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날 시작을 해서요. 우리 모든 거는 5월 6일날 끝나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한 주간 늦어지게 될 거예요. 물론 1년 후 얘기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8월 셋째 주에 저희가 개학을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내년도 학술 대회를 애틀랜타에서 하거든요. 낙스를. 호텔 그런 그 예약 관계상 8월 둘째 주에 그 학술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셋째 주에 개학을 하게 될 겁니다. 내년에는. 예. 첫날 보시면은 개학날 우리 언제나 특활은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특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부터 특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룸마더 모임은 언제나 우리가 큰 행사 2주 전에 하게 돼요. 그래서 올해 추석잔치가 9월 10일이기 때문에 그 전전주 8월 27일에 룸마더 모임이 있고요. 룸마더가 무엇인지 처음 오시는 분은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룸마더는 말씀드리자면은 그 반에 학부모 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분씩을 꼭 뽑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학생, 그 선생님 가진 반, 예를 들어서 지금 5학년을 맡으시면 4학년 담임하셨던 선생님들한테 작년에 룸마더가 누구셨는지 여쭤보면 대충 윤곽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시는 분은 해마다 하시니까 그분께 먼저 부탁을 드려보고요. 추석잔치는 제가 언제나 학부모에서 송편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공연을 했어요. 추석잔치 때는. 그래서 학생이 가능하면 학생이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외부에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그 인성 공연을 보여주는 그런 그 시간을 가졌고요. 추석날은 저희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예 수업 준비 안 하시면 안 되시고요. 추석에 관한, 우리 명절에 관한 수업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많은 선생님들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후에 오신 분들 역사 책이 뭐를 써야 될지 마땅치 않다 하시는데 선생님 역사 책 좀 다시 한번 좀 주세요. 한국을 알자 하고 한국을 찾아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는 학생용, 하나는 교사용. 그래서 이게 하나는 한국을 알자, 하나는 한국을 찾아라. 그래서 어떤 액티비티도 있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역사나 또 뭐 이런 유행민속 놀이 어떤 공부하실 때는요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로 사진 찍고 비디오 찍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날은 수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이따가 특활비를 말씀드릴까 했는데 미리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반 특활 4교시다. 3교시에 가방 싸가지고 가는 건 절대로 없다고 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학생이 4교시에 딴 데 가서 특활을 해도 마지막 디스미스는 교실에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책가방을 가지고 4교시에 가는 일은 없다고 하시고요. 분명히 4교시에 다 돌아오면 출석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학생들을 조언을 해주시면 돼요. 잘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시면 정보가 있어요.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중간 시험 선생님 잠깐 설명해 주실 거예요? 여기 일단 후원하실 것 같습니다. 교감 선생님. 아주 이거 표 잘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해하는데 3년 걸렸는데 이게 확실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로는 이제 각 종목이고요. 각 종목. 여기 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목별 있고 밑으로 이제 자기 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반 쫓아가서 별표 있는 것은 분명히 한국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대반이면은 일기 꼭 검사하셔야 되고, 동요대에 있으니까 동요대를 그 같은 랩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동요대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그림 그리기 대회 이렇게 있으니까 그 우리 선생 학교에서 한 3, 4주 전부터 계속 공지를 하시고 그 레벨별로 모여서 준비를 하니까 잘 하시는데 단지 일기하고 독서는 계속 그 선생님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표를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장학의 임현주 선생님이신데요. 우리가 이번에 장학 아시다시피 그 장학금을 받고 있잖아요. 주 패밀리 파운데이션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일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은데 일일이 학생 우리가 선정을 하고 또 그거를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재단에다가 보고를 1년에 2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무슨 텍스 보고서 내고 받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사실 우리 재무 선생님이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그 장학 관계는 임현주 선생님이 좀 같이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소식은 우리가 사실 이번에 그 등록금이 올랐지 않습니까? 200불에서 240불로 올랐는데 조금 걱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전히 정말 240불 맞습니까? 라고 전화가 와요. 너무 싸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자녀 하시는 분은 사실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세자녀 있는 분은 조금 더 드리려고 했는데 등록금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수혜자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많이 아쉬워했고 이번에 그 전부 텍스 보고서를 내라고 했는데 안 내신 분들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세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홍보를 선생님들께 꼭꼭 가정통신에 써주셔가지고 놓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등록금이 올랐기 때문에 장학금 받는 학생이 줄어서 조금 고민이 됐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이번에 장학금을 늘려주셨어요. 주 패밀리 파운데이션에서. 졸업식 때 와서 보시고 너무 많이 칭찬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후원을 하지만 학교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있으니까 정말 안심이 되고 보람을 느낀다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조금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은 다시 충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디 코리안 우리 그 성우 선생님 맡아서 하는데요. 참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스타디 코리안 이용해서 수업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강전 선생님. 그 밖에 안 계세요? 네. 이제 제가 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모든 학교들이 새 교과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는 옛날 교과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스타디 코리안이 그 새 교과서에 맞도록 모든 거 정보를 다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수업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안 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용도가 좀 낮은 것 같은데, 교재로 우리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선생님들이 그 일일이 수업 그 준비뿐만이 아니라 여기를 보면은 무슨 동요라든지 뭐 시조라든지 엄청 그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좀 많이 좀 이용을 해주시고요. 이번에 그 스타디 코리안에 대한 또 조금만 그 정보 또 책자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그걸 선생님들한테 돌리겠습니다. 나중에 기억을 하면.